내부의 몸 알아차리기. 삶 속에서 내적 공간을 발견하기 위한 또 하나의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도 호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몸속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미세한 흐름과 함께 가슴과 배의 부풀어 오름, 당신 내부의 몸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때 당신의 관심은 그 호흡으로부터 당신 내부에 느껴지는 살아있음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너무도 마음을 빼앗기고 머릿속 목소리와 너무도 동일화된 나머지 자기 안에 살아있음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 그 생명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은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박탈이다. 그때 당신의 내부의 자연스러운 행복 상태를 대체할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다. 자, 이런 것, 대체하는 어떤 것이 환기, 전환이죠. 지속적인 불안감을 덮어줄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은 대체물을 찾아 약물을 취하기도 하고 음악을 들으며 감각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위험천만한 행위, 과도한 행위를 한다. 지속적인 불안감을 가리기 위해 가장 많이 매달리는 것이 남녀 관계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자 혹은 여자이다. 자, 결혼이 지옥이 되는 많은 경우를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처음엔 다 그 사람 때문에 오죠.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은 나 때문에로 다들 바뀝니다. 여기에 톨레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 상대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시작하는데 사이가 틀어지는 것은 기대하고 기대해도 안 될 때 드디어 실망하고 무너지고 실망하고 참고 억누르고 타협하고 바꾸려고 하고 싸우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가 만들어냈던 그 상이 깨져감을 느낄 때 절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내 생각을 사랑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 생각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그 사람을 본다면 그렇게 많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더 행복할 수 있고 더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대가 크고 열정적이고 불같은 사랑을 하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면서 아낌없이 사랑할수록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욕망하는 인간, 질투하는 인간, 갈구하는 인간인 한은 그게 에고죠. 그것이 있는 한은 어떻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겠습니까? 대체물로 보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나한테 과한 요구를 하고 있듯이 나 또한 그 사람의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너무나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과한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가 조금 자유로울 거예요. 내가 덜 바란다면 덜 힘주게 될 거고 덜 바란다면 그 사람 때문에 덜 외로울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내적 공간과 우주 공간, 당신이 그것의 존재에 대해 알아차릴 때 실제로는 그 지성 자체가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직까지 어떤 과학자도 발견하지 못한 정의 내리기 힘든 생명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찾고 있는 의식이 바로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이 밝혀냈듯이 물질이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은 사실 인간의 감각이 만들어낸 환상이다 라고 해요. 자, 이중슬릿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 파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단 그 접근이 틀리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들의 한계성에 대한 그 톨레가 얘기하는 것이 이들은 물질화된 것에 대해서 그것부터 시작해서 역추적을 해 나가는 것이고 세밀하게 쪼개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서 통합하는
그것을 증명해내고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설이라는 부분 그리고 현실에 드러났다는 부분에 두 가지의 취약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언젠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드러났어요. 증명됐어요. 실험이 됐어요. 그 말을 우리가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순간에 존중할 수는 있지만 전적인 진리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접근에 대한 오류가 우리하고 틀리다라는 것이죠. 모든 현상의 존재론적인 원칙의 출발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려면 항상 실험과 데이터 그리고 얼마나 많은 표본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얼마나 상식적인 수준의 자연 법칙화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행위로. 근데 행위가 있기 이전에 마음의 작용, 신묘한 작용이 있잖아요. 그 작용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 첫 번째 문제가 있고 가설을 세우고 그것에 대한 검증, 수없이 많은 그 표본들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들을 이론을 세우면서 검증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현실에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이미 드러난 것인데 무슨 검증이 필요해요? 그냥 사과인데 사과를 무슨 검증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설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미 뭐예요?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가설이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오류 때문에 힘들겠구나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톨레는 왜냐하면 그것을 찾고 있는 의식이 바로 그 생명 자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물질에는 육체도 포함한다. 우리는 육체를 하나의 형상으로 지각하고 형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텅 빈 공간이다. 원자와 분자와 관계와 같이 우주의 축소판인 소우주가 육체라고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형상인 당신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형상이 없다. 그것은 내적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비록 내적 공간은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강렬하게 살아있다. 그 텅 빈 공간은 충만함으로 가득한 생명이며 그곳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타나는 숨은 원천이다. 전통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그것이 바로 신이다. 숨은 원천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숨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드러남이라는 것이 같은 말이에요. 비밀과 완전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이 세계에는 같아요. 왜요? 양극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립되는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이 없어요. 진리는 비밀을 말하지 않아요. 비밀을 말하는 것은 오직 그것을 궁금한 사람만 비밀이 있죠. 자, 붓다가 드는 꽃과 어린아이가 드는 꽃은 같은 꽃이어도 붓다가 꽃을 들어 보이면 꽃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위대한 붓다라는 상이 꽃을 들고 있어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있고 아이가 꽃을 들으면 그냥 그 상황을 보여. 예쁜 꽃, 예쁜 아이. 그럼 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붓다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의 문제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어디에 있어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의 비밀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숨은 원천도 내 비밀,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뭔가 신비적으로 접근하면 공부가 생각만 너무 많고 지난해요. 처음에는 재미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부는, 마음 공부는 내 삶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기 좋은 사람 되려고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모르고 내일 모레도 모르잖아요. 자, 생각과 단어는 형상의 세계에 속한다. 그것들은 형상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나의 내부의 몸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은 오해다. 실제로 일어난 것은 육체로 나타난 의식,
즉 나는 있다고 하는 의식이 그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 진정한 자신과 일시적인 형상인 나를 혼동하지 않으면 그 무한하고 영원한 것, 신의 차원이 나를 통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고 나를 인도할 수 있다. 나는 이 형상이 아니다라고 머리로만 인식하거나 믿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적 공간의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가? 나의 있음인 현존을 감지할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가? 이제 이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부의 몸에 살아있음은 순수한 있음의 기쁨이 고유하게 가지는 그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능한 한 자주 내부의 몸을 자각하고 그럼으로써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 좋다. 생각하고 느끼고 지각하고 경험할 때 의식은 형상 속으로 태어난다. 하나의 생각, 하나의 느낌, 하나의 감각, 지각, 하나의 경험으로 환생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해요. 형상 대신 공간에 맞추어져서 그런 진정한 삶은 시각과 균형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자, 형상 없음을 지각하는 것, 형상의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형상의 세계에 살면서 형상 없음을 지각하는 거 모순처럼 느끼겠고 말장난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형상 없음을 지각하는 것을 어디 머릿속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형상의 세계에서 살면서 형상 없음을 지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형상이죠. 형상을 통해서 형상 없음을 지각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첫째, 나에 대한 지금 위치 설정을 이렇게 해야지 라는 내 생각으로 위치 설정이 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의 나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에고다, 아성이다 이런 것을 얘기하니까 나의 에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죠? 하지만 현장에서 볼 때 에고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이것도 내 에고죠. 이것도 제 생각이죠. 이것도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에고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모르는 것이 에고예요. 그래서 질문 몇 번만 들어가면 모호해져요. 그래서 당신한테 급한 것은 에고를 빨리 깨우쳐서 진화의 자리, 참나의 자리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도망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언제나 당신의 이 순간과 함께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정말 시급한 것은 당신의 에고를 보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에고 때문에 괴로워요. 정말 에고 때문에 괴로우세요? 에고를 모르기 때문에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고라는 걸 알면 한두 번 알면 누가 그거 괴로운데 들고 있어요? 뜨거운 줄 알면 누가 그걸 계속 들고 있겠어요? 뜨거운 줄 모르니까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접근에 대해서 이 형상의 세계에 있으면서 형상 없는 것을 보려는 그 노력의 출발점은 형상이어야지 내 마음속에 지어놓은 상인 형상 없음으로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오감을 존중하지 않고 무엇으로 감지해낼 것이에요. 나의 오감은 계속 형상에 대한 보고를 하는데 없는 거야. 다 내 생각이야. 저런 것은 다 마음이 지어내는 거지. 백날 첫날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존중하고 받아들이되 그것에 대해서 내가 뚜렷하게 인지되어 있지 않고 내 생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좀 관념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저희 회원님들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어떤 통 속에다가 물건을 집어넣고 막 흔들어요. 눈을 감으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소리가 들리셨어요?
그럼 뭐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다. 아니면 거기에 연필을 넣는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뭐가 떨어지는 것 같다.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세요. 자, 그것이 형상 없는 것에 대한 우리의 추측성이잖아요. 그죠? 왜 추측인지 들어볼게요. 지금 눈을 감고 있잖아요. 소리라는 감각만 지각하고 있다라는 건데, 구슬이 굴러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무슨 소리가 들려요죠. 뭐가 하는 것 같아요. 그 같아가 어떻게 나와요? 내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나오냔 말이에요. 그냥 무슨 소리가 들려. 시끄럽고 조용하고 뭐 구르는 것 같다도 구른다라는 게 뭐예요? 구른다는 그냥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인지하는 것은 소리밖에는 없는데 그 소리에 대한 표현이 다 다를 수 있는 것은 왜? 소리는 한 가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왜 소리가 다 달라요? 그것이 형상을 지금 귀가 듣는 소리라는 그 형상을 형상으로부터 접근해야 되는데 형상부터 접근하지 않고 뭐라고? 형상 없음부터 접근한다라는 것이에요. 에고면 에고부터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에고가 문제야. 에고, 진화, 참나, 무슨 우주 이런 것부터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대한 에고에 대한 나의 해석부터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고가 결여되어 있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신한테 속지 말고 자신의 기만에 기꺼이 동참하지 말고 그것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요. 형상을 형상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고, 내가 이런 것을 바래도 언젠가는 도착하겠지만 한 걸음부터 가는 그 한 걸음에 내딛는 이 감촉이 있어서 거기를 도달하는 것이지 그냥 휙 날아서 가는 건 내 소망이죠. 항상 에고의 어떤 바램은 그거잖아요. 하나 주면 100개 얻기를 바라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면 저만큼 가 있기를 바라는 비약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게 있고 미래라는 걸 계획할 수가 있고 현실을 괴로워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첫 걸음부터 형상에 대한 자각을 위해서 형상부터 시작하고, 에고에 대한 어떤 바로 잡기를 원한다면, 거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에고를 봐야죠. 에고를 없애는 노력 이전에 에고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에고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세요. 에고의 패턴, 에고의 습성, 에고의 태도, 에고가 나타나는 방향, 경향.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럼 에고를 모른다는 건데 에고를 모르는 상대를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자, 그거 꼭 생각하시면 좋겠다. 내부의 몸에 살아있음을, 순수한 있음의 기쁨이 고유하게 가진 그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일상의 삶 속에서 가능한 한 자주 내부의 몸을 자각하고 그럼으로써 공간을 창조하는 게 좋다. 꼭 이 연습 해보시기를 바라요. 자, 틈 알아차리기. 하루 내내 당신이 보고 듣는 것들에는 끊임없이 바뀌는 연속이 있다. 무엇인가를 보거나 하나의 소리를 듣는 첫 순간 속에는 보고 듣는 대상이 마음이 이름을 붙이거나 해석하기 전에 대개 그 안에서 인식이 일어나는 깨어있는 틈이 있다. 틈이 내적 공간이다. 아까 표현했죠. 내적 공간에 대해서 톨레가 말하는 내적 공간을 알아야지 내가 아는 내적 공간으로 덮어 씌워서 해석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때 일어나는 일은 이것이다. 새로운 광경이나 소리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것을 지각하는 최초의 순간의 습관적인 생각의 흐름에 짧은 중단이 일어난다. 의식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 왜냐하면 감각 지각을 위해서는 의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좋네요. 자, 생각의 간섭이 거의 혹은 전혀 없이 사물을 지각하는 기쁨은 점점 더 자주 맛볼 수가 있는데, 그때 주위 세상이 새롭고 신선하고 생생하게 느껴진다.
삶을 추상화와 개념화라는 머릿속 화면을 통해 지각할수록 주위 세상은 생명력을 잃고 단조로워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삶이 생생하고 환희롭고 기쁘다라는 표현 참 좋죠. 어떤 지복감으로도 많이들 표현하시고 그 백장회선사의 이 청규 안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이 신통묘용이다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통묘용 정도 하려면 어디 좀 날아다녀야 되고 다른 사람 마음 막 놀래켜 주면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이 공부가 잘 되어가는 그 어떤 척도도 나 막 지복감에 차있고 막 충만한 생명의 어떤 환희로움 이런 것들이라면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막 뭐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는 사막에서 갈증에 타들어가는 사람이 물을 마실 때 하고 저같이 그냥 언제든지 정수기에서 물 마실 수 있는 저 같은 사람하고 그 물맛은 똑같겠죠. 똑같이 뭐 삼다수를 줬다. 제가 마실 때 그 물이 환희롭겠습니까? 그 오아시스 찾아 헤매는 사람한테 삼다수 한 병 준 게 환희롭겠습니까? 그러면 그 환희는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물에서 온다는 것입니까? 나의 추구심, 갈증에서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 깊고 나무하는 것이 환희롭다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그래서 너무 어떤 이상화된 내가 이 깨달음을 얻으면 뭐 공부를 해서 마음 편안해지면 어떤 분이 말하는 뭘 얻으면 내 일상을 벗어난 어떤 감각을 체득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당신은 절망할 거예요. 그냥 내 일상의 삶을 좀 더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땅을 바닥에 짚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정감 있게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머릿속에 너무 멀리 안 가 있고 그냥 지금 하는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요. 남 뒷담화 덜 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 덜 불평하게 돼요. 그리고 걱정, 근심 좀 덜 하게 돼요. 이런 정도의 환희심이면은 괜찮겠지만 뭔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환희심이 올 거라는 거, 그것이 자신한테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딱 물 마셨을 때 그 오아시스 있는 사람한테 얼마나 그 환희심이 갈 거예요. 목 축이고 갈증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물인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만 귀한 물이지만 그냥 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할 때, 가장 건강할 때는 어느 때예요? 아프지 않은 때. 건강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은 때. 그때가 가장 건강한 때잖아요. 건강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파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건강에 감사하시는 분 있으세요? 건강한데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막 그래요? 아파봤고 불편했고 힘든 일 겪어봤고 안 되는 거 시간 지나 봤을 때 정말 건강 소중하고 내 몸 소중하구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건강에 대해서 가장 자부할 수 있을 때는 건강에 대한 가치가 없을 때예요. 그때가 가장 감사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어떤 놀라운 거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연습, 내가 나를 존중하고 좀 더 내가 나를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주 충실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 아주 최대의 효과 정도지, 물 깊고 나무하는 것 정도지, 막 어떻게 돼요? 막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고, 막 심지어는 뜨는 뭐예요? 이렇게 앉아서 뜨는 뭔가 신비가 도수가 그러면 비행기 타면 되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에서 지면 1m가 문제입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자,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 내 생명을 그런 데에다 이용하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거, 할 수 있는 것을 충실하게 사는 그 만족감과 지복감이면 적당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기. 내적 공간은 또한 자신의 형상 정체성을 강조하려는 필요성을 내려놓을 때마다 일어난다. 그 필요성은 에고의 필요성이다. 그것은 진정한 필요성이 아니다. 행동 패턴을 하나씩 버릴 때마다 내적 공간이 나타난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에고에게는 그것이 마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형상과의 동일화하는 행동 패턴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알아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식적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의식적으로 하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의식적인 거예요? 자, 어떤 관역이 있어요. 관역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관역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더 훌륭한지 보세요. A는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이면 될 거야. B는 정확하게 저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내 팔에 힘을 기르고 각도를 조절하고 배운 사람한테 그것을 한 사람한테 배우고 요령을 터득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하루에 한 20시간 하고 이 사람은 하루에 1시간 한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 결국 나중에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관역을 맞추는 사람이 되겠어요. 시간과 노력을 무한히 투자하는 사람이겠나요? 아닙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정확하게 타겟에 대해서 1시간씩 계속 공부한 사람은 이제 타겟을 맞추게 되는 순간 그 확률이 점점 줄어들 테지만 시간과 노력을 무한히 들이는 이 사람은 계속 복불복처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쳐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살아보시면 우리가 계속 경험하잖아요. 나의 한계를. 몸에도 한계가 있고 죽음에 이르잖아요. 정신은 아니에요. 조금만 하면 막 힘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의식적인 집중이라는 것은 관역이 있다. 그러면 관역에 대해서 무한히 노력하라.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붓다의 첫 번째 요청이 뭐예요? 그래서 정견, 바르게 보라. 관역을 보라는 거예요. 무한히 노력하는 나를 보지 말고 그 자기 만족이잖아요. 나 이만큼 했어라는 거 그거 만족 아니에요. 그것으로 보상받고 있는 것은 아니세요 혹시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 될 거야를 갖고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열려서 참고하고 정확하게 정을 맞추기 위해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나를 점검하고 돌이키고 물어보고 계속 그런 작업들이 귀찮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맞으면 맞다는 식으로 하고 싶겠죠. 그래서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보여서 팔자가 사놓아서 복이 없어서 늦어지는 게 아니라 귀찮음 때문에 늦어져요. 공부가. 그러니까 그 귀찮음만 조금 어떻게 해보세요. 그래서 무한히 노력할 필요 없어. 그 시간에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TV 보고 유튜브 보고 탱자탱자 놀다가 하루에 1시간만 집중해서 연습해도 이 사람보다 월등해질 수 있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그럼 뭐라고요?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돼. 의식적으로 하라. 의식적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상과의 동일하라는 패턴을 보게 될 것이며 형상 너머에 있는 자신이 충분하게 나타나서 어떤 무의식적으로 가득 찬 자신의 형체성에 대해서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꼭 이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해 봅니다. 자, 자신이 한 것에 대해 인정을 요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는 것, 자신의 문제나 병에 대해 말하거나 소란을 피움으로써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 자, 여기에 털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의 형상 정체성을 에고가 이렇게 강화하려는 시도들의 어떤 예시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것은 없나?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묻지 않았고 상황의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는데 굳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 다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자신이 다른 사람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더 신경 쓰는 것. 다른 사람을 자기 에고의 반영이나 에고 강화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소유물, 지식, 외모, 지위, 신체적 힘 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인상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것.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에 대한 분노에 찬 반응을 통해 에고를 일시적으로 부풀리는 것. 일들을 개인적으로 해석해 감정이 상하는 것. 마음속에서 혹은 입 밖으로 도움이 안 되는 불평을 늘어놓음으로써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린 것으로 만드는 것. 주목받기를 원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하는 것. 자, 이런 내용들에서 얼마나 우리가 벗어나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취약하게 만들고 에고의 먹이를 던져준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만 희망적인 것은 그래도 상관없다. 왜요? 내가 의식적인 노력을 해 나감으로써 에고의 패턴, 형식, 그 구조화를 보게 됨으로써 그 에고가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 실체에 대한 어떤 행위적인 것까지 일어나야 되지만 귀신을 이기는 방법, 싸워서 이깁니까? 아니면 토론해서 이겨요? 아니면 누구한테 배워서 어디 가서 많이 공부해서 귀신을 이겨요? 귀신을 보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에고를 보면 에고가 보이게 되면 그게 패턴이고 그것의 구조화일 것이에요. 그래서 에고를 보면 그 귀신과도 같이 생각과 관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녀석을 이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인 노력, 그 뿌리에 대한 집중적인 계속 그 관역을 맞추는 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집중적인 노력을 우리가 조금 더 마음에 새겨둬야 돼요. 행위로 일어난 것에 너무 이렇게 자신을 그만 괴롭혀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위라는 것은 어차피 이 귀신하고 싸우는 노력이 사라지면 질수록 그것에 대한 에너지가 소멸되면 될수록 행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되어 나중에는 나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고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요는 신이 말하는 언어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은 나쁜 번역이다 라는 말이 있어 왔다. 고요는 실제로 공간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다. 삶 속에서 고요와 마주칠 때마다 그 고요를 알아차리면 자기 내면의 형상도 없고 시간도 없는 차원 생각 너머와 에고 너머 있는 차원과 연결될 수 있다. 그것은 자연의 세계 널리 스며 있어 고요 널리 스며 들어 있는 고요일 수도 있고 이른 아침 방 안에 깃든 고요일 수도 있고 소리와 소리 사이에 놓인 조용한 틈일 수도 있다. 너무나 시적입니다. 고요는 형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고요를 알아차릴 수 없다. 생각은 형태이다. 고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고요를 멈추는 것이다. 고요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고요하게 멈추는 것이다. 고요하게 멈춘다는 것은 생각에 방해 없이 의식이 깨어 있다는 것이다. 고요하게 멈출 때보다 더 본질적으로 더 깊이 자기 자신일 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생각은 형태이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태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이게 펜인데 이렇게 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형태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연보라색인데 연보라색이다. 이것도 형태죠. 그래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입으로 맛보거나 피부로 감촉, 코로 냄새 맡거나 이런 오감의 작용이 있어야 형태라는 것을 인지할 것인데 생각을 맛보거나 생각을 냄새 맡을 수 있나요? 생각을 감각하거나 생각을 들을 수 있나요? 자, 이런 오관적인 표현을 다 쓰지만 생각을 본다, 생각을 듣는다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 연필을 보는 듯이 연필을 본다, 생각을 본다는 다른 의미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생각은 형태다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은 형태다라는 것은 아까 우리 중독 얘기를 했어요.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행위가 강박적으로 일어날 때 중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강박적인 행위가 중독이죠. 행위가 중독이죠. 술을 먹는 행위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감촉, 술 냄새 나고 다 이런 어떤 오관의 작용이 일어나요. 행위니까. 자, 그 행위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얘기한 건 뭐였어요? 생각. 생각이 먼저, 외로워, 허전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나 혼자밖에 없어, 불안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것이 기저심리가 올라오면, 술 마시고 싶다. 이게 이제 그쪽으로 도망가고 싶다. 그걸로 조금 잊어버리고 싶다. 이런, 내 생각을 누르거나 전환시키거나 회피하거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강박적인 그 에너지를 끌어오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이 형태라는 말은 이 생각이 형태, 행위를 불러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 자체는 뭐예요? 형태가 없죠. 생각을 볼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만큼 괴로움을 덜 받을 거예요. 생각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금 자동차 소리가 들리는데 자동차 소리처럼 정말 그 감각적으로 이걸 인지할 수 있다면 내 생각은 그래 생각이 들린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진짜 소리가 있는 것처럼 새소리 자동차 소리처럼 생각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괴로움에서 이 에고라 생각에 대한 괴로움에서 좀 더 빠른 속도로 벗어날 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대처나 어떤 많은 지식적인 데이터가 훨씬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게 미지의 영역인 이유는 뭐예요? 형태화되지 않고 객관화되지 않아서 너와 나를 분리시킬 수 있는 어떤 기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생각은 형태다라는 말이 우리가 모호할 수가 있어요. 생각이 어떻게 형태지? 생각은 형태가 없는데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형태라는 것은 형태를 만들기 이전에 이것이 있어야만 형태라는 조건,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강박적인 증상이든지 뭘 먹고 싶다라든지 가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형태라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기 뭐래요? 고요하게 멈추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하게 멈춰져 가는 것처럼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형태라는 것이죠. 형태화되지 않은 생각은 우리가 생각으로 인지가 안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펜처럼 보여서 생각이 형태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좋겠고 고요하게 멈출 때 당신은 개인이라는 육체적, 정신적 형상을 일시적으로 취하기 전에 그 당신이다. 또한 그 형상이 소멸했을 때도 있게 될 그 당신이다. 고요하게 멈출 때 당신은 일시적인 존재 너머에 있는 당신이다. 조건에 물들지 않고 형상이 없는 영혼 그 자체인 의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여기 내면 공간의 발견 여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멋진 부분이었어요. 내면 공간의 발견. 자, 오늘 얘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강박적인 행위를 할 때 내가 고치고 싶은 행위가 있죠. 습관이 고치고 싶고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든지 고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100% 만족하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못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을 너무 괴롭혀요. 그러지 말고 그 행위는 사실 부차적인 것이에요. 그 전에 뭐가 있었다.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 행위를 이끌어내는 견인, 행위를 견인하는 것이 누구예요? 생각. 그러니까 생각 중독이 먼저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행위로 사후에 드러나서 나타나는 거죠. 먼저 막 술 마시면서 먼저 막 쇼핑 중독부터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계속 그런 어떤 내가 계속 몰아붙여지다가 어느 순간에 쇼핑 중독이 되고 어느 순간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체계적인 인식이 필요하겠고 그거 꼭 기억해야 되고 첫째로. 두 번째로 뭐예요? 의식적으로 노력하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되겠지. 뭐가? 그러면 내가 좋은 강의 들으니까 언젠가는 내가 바뀌어지겠지.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니까 언젠가는 되겠지.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진짜 변하고 싶다면 당신이 원하는 게 전환이에요, 변화예요. 그것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난 정말 바뀌고 싶어요. 새로워지고 싶어요. 그걸 원한다면 당신이 해야 되는 노력은 의식적인 노력인데 어떤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무한히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는 노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화살 던지는 거 정확하게 정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택 시내가 내가 30년 평생 공부한 게 뭐라? 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천재 중에 천재라고 말하는 분이죠. 육조 해능대사에 사실은 그 신수의 제자였다가 육조 대사의 제자로 전향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육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하택 시내의 그 어마어마한 그 문장 실력과 그 지필되어서 남아있는 그 자료들 때문에 육조 해능대사가 알려진 거지. 육조 해능대사는 사실 글도 모르시고 그렇게 많은 배움이 있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평생 가장 사랑한 게 금강경이었고, 그런데 그런 분이 이렇게 어떤 선의 그 종지로 육조 단경, 경이 붙잖아요. 그 많은 그 조사들이 있지만 경이 붙은 게 육조 단경, 육조 해능선사의 경이잖아요. 그만큼 거기에 우리가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어떤 지류, 원류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중국 선종의 일대를 달마대사라고 하는데, 달마대사의 오성론, 그리고 뭐 혈맹론, 그래서 율장, 논장, 경장, 이렇게 했을 때 경장, 그러니까 육조단경, 금강경, 반야신경, 화엄경, 법화경, 원각경 이런 식으로 경이 붙지 않잖아요. 대부분 조사 어록 이렇게 붙고, 그만큼 이제 그분을 더 지류로 본다라는 것인데, 그분이 그것을 남긴 게 아니라 하택 신의 영향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말한 것이 뭐예요? 내가 내 평생 30년 동안 한 것은 견이었다. 오직 견이었다. 그 하나로 이제 자기 공부를 이렇게 딱 어떤 요약하는 거죠. 자기의 경험을.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견. 그것에 대해서 바른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많은 노력을 막연하게 하는 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바른 노력은 의식화된 알아차림이다. 정견. 그러면 의식화된 알아차림 뭐냐고요?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그것을 해보고 내 오감으로 다 이게 피드백이 오잖아요. 좋다, 싫다, 나쁘다, 짜다, 달다. 그것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서 열린 감각으로 다시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으면 계속 쭉 직진하고 싶겠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고 반복하는 이것을 어떻게 나와 더불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 좋은 공부하지 말고 사람한테 이로운 공부, 나한테 이로운 공부를 하려면은 나에 대한 점검이 끊임없이 들어와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좋다라는 것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자기 점검이 참 귀찮은 일이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귀찮아요. 그리고 잘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지루함을 이겨낼 수 있으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루함을 진짜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지루하고 귀찮고 하찮고 사소하고 작아가지고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건데 나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첫째, 생각이 먼저 중독된 다음에 행동적인 중독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먼저 알아줘라. 그리고 두 번째,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많이 시간 들이고 노력 들이고 뭐 많이 듣고 뭘 하고 그런 것보다 하나
듣더라도 제대로 실천하면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자기 깨달음이 일어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들을 기억해 주신다면은 우리가 머지않아서 정말 좋은 이웃이 되겠죠. 서로가 서로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